안녕하세요. 절대값TV 매매꾼PD 한PD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국내적으로, 그죠? 국외적으로는 뭐 수도 없이 많을 거고, 국내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출산 고령화죠, 그죠? 아이를 안 낳는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군대 갈 아이도 없다. 그리고 경제 인구가 줄어든다. 나라가 소멸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의 그 노동자들이 급증한다. 그리고 국가 정책에서도 인구 개방, 그죠? 이민 개방이죠. 이민 개방을 적극적으로 외치고 있고, 그죠?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쉽게 말해서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군대 갈 사람도 없다. 그리고 세금 낼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요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많이 다뤘어요. 그 얘기는 또 좋은 자료들이 모아지면 계속해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뭐 이제 저는 재테크, 뭐 부동산, 뭐 그런 이야기지만, 이제는 이제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그죠? 부동산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먼저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파악해야 된다. 그죠? 지금 이게 모든 것이요. 뭐 전적으로 부동산 때문에 원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의 급등, 집값의 급등, 주택가격의 급등 때문에 오는 현상이기도 해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의 일극체제, 결국은 그게 부동산의 가격을 급등시켰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다. 그리고 플러스 서울 수도권의 몰빵 일극체제다. 자, 그것으로 이 뭐라 그럴까요? 파급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지를 쳐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주제를 다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 그것 때문에 서울의 일극체제, 그것으로 파급되는 첫 번째 문제는 내수 불황이죠. 내수 불황.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의 폐업, 몰락이죠. 대략 한 530만이라고 그래요. 자영업자가. 그러면 거기다 3을 곱하면 1,500만이요. 대한민국이 한 5,200만 원이니까 한 1,500만 명.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23%라고 그래요. 23%. OECD 국가 중 1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의 폐업과 몰락은 우리 사회에 큰 쇼크가 되고 있어요. 쇼크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자영업에 문제가 되는가? 왜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폐업이 되는가? 그리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죠? 이 상황에서는 이런 거는 사실 제가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우리나라 인구학자들, 우리 교수님들, 우리 정치인들 또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다 고민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 제가 구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문들도 보고 나온 자료들을 보면 별로 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한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쓴 글이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제가 발견한 바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노출하기 싫은 거죠. 그죠? 노출하기 싫은 거고, 그런 글을 쓰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이건 완전히, 뭐랄까요. 뭐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일단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은 자영업자가 23%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미국은 6.6%다. 그나마 조금 많다는 일본도 10%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박 터지게 싸우고 있다는 거야. 박 터지게. 그죠? 내가 장사가 조금 잘 되면 여기저기서 똑같은 업종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의 편의점을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의 카페들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자영업자들 박 터지게 싸우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박 터지게 싸우면 자영업의 생태계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바꿔야 되잖아. 그죠? 그 사람들이 자영업을 해서 돈을 못 번다고 하면 다른 직장을 찾아서 나가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는 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 너무 저임금이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아무 어떤 특별한 기술도 없고
학벌도 좋지 않다고 한다면 나가서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게 아닌가.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죠? 특히 이 좋은 직장에 좋은 어떤 그 직장에 일자리가 많지 않다. 그리고 사실 뭐 대한민국 사람들의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무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페이퍼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뭐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화이트 칼라를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사회는 모두가 화이트 칼라를 쓰려고 하지만 사실은 블루 칼라도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블루 칼라 일은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블루 칼라들이 블루 칼라 자영업들이 있거든요. 블루 칼라 자영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 아파트 이 수리하러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설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전기 고쳐러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자잘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요. 웬만한 사람보다 돈 더 벌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잘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한 달에 700에서 1000원 벌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한 달에 700을 벌려고 하면요. 그죠? 연봉 1억이 돼야 되는데 그 쉽겠어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서 나가면 되는데 잘 안 나갔더라는 거야.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사회가 유도하고 사회가 교육을 시켜서 나가야 되는데 사회는 안 그렇거든. 우리 이 사회는 계속해서 자영업자들을 갈아가지고 그냥 자영업 시장에 내보내는 거야. 뭐 그냥 무슨 뭐 소상공인 대출이다, 무슨 대출이다, 이거 저금리로 해서 가는 거야. 가서 1년, 2년 내에 망해가지고 와가지고 핀만 지고, 그죠?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문제는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은 이 극한점에 온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이 제가 일하는 곳에 상가들도 많고 상가들이 폐업하고 그리고 이렇게 들고 나가고 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제 직업상. 그러면 보니까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자영업자의 한 50%는 망해서 나간다. 그죠? 계속 망해서 나가고 또다시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또 망해서 나가고 자영업자의 50%는 망해서 나가는 거야. 망해서 나가는 거야. 망해서 나가는 거야. 이건 뭐 월 100만 원 버는 수준이 아니라 돈 다 까먹고 나가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냐라는 거죠. 앞으로 좋아질 일이 안 보인다라는 거야. 안 보인다. 자, 첫째는 뭐냐면요. 고물가. 그죠? 너무 고물가야. 그죠? 이 저금리가 되면서 고물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금리는 우리 서민들에게 중산층에게 재앙이다. 여러분들 내가 1년 전에 예를 들어 한 1년 전에 뭐 예를 들어 싱크대를 하나 맞춘다. 그럼 옛날에는 이제 상가에 싱크대를 넣어야 되니까 150만 원이야. 근데 1년 뒤에 보니까 지금 보니까 180만 원 달래. 한 30만 원이 오른 거야. 그죠? 다 고물가. 그죠? 고물가.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전기세는 안 올랐나요? 여러분들 상가의 관리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상가에서 영업을 하면서 이제 그 관리사무소에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세, 관리사무소 뭐 용역비, 청소비 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거기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뭐냐면 전기가스예요. 그죠? 전기가스 그다음에 이 용역비죠. 용역비. 그런데 전기가스비는 계속 오르잖아. 안 오를 수가 없잖아.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에 알바하시는 분들도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계속 오르잖아. 그죠? 그런데 음식값은 그렇게 못 올리잖아. 많이 올리면 사람들이 쓸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관리비도 계속 올라가잖아. 그죠? 뭐 그분들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적어졌다는 게 문제야. 이 집값의 급등 때문에 다 부채로 집을 샀잖아요. 그죠? 부채로 집을 산 거야. 그러니까
이 은행에다 이자를 내야지. 은행에다 이자를 내야 되니까 소비할 돈이 없는 거야.